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튼 코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적한 6.17 부동산 대책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토부가 보완책을 안 되겠다 한다는데 두고 봐야겠고요. 자,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저번 주 6월 12일 렌트홈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속보 형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국토부가 6월 12일 오전에 등록임대사업자 전체에게 자진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 라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임대사업자들이 렌트홈에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렌트홈 사이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급기야 점심시간을 전후로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랜덤하게 발생이 됐고요. 만약 A가 렌트홈에 로그인하면은 B의 계정으로 접속이 되거나, A가 렌트홈에 로그인하면 B, C, D 여러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뒤섞여서 렌트홈 사이트에 뜨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고 내역이 노출이 되었고요. 임대인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세입자 정보까지 노출이 되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대차 이런 중대한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카페 회원들이 제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몇몇 샘플만 보여드리지만 이날 접속한 렌트홈 이용자들이 4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40만 명에 가지고 계신 임대주택 수를 곱하면 이거 몇 개입니까? 대략 계산해도 100만 개가 넘는 엄청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추산이 됩니다. 보시면 분명히 자기 걸로 로그인을 했는데 내용들은 남의 걸로 뜨고, 임대주택도 자기는 자국동이 없는데 남의 걸로 이렇게 뜬 걸 볼 수 있고요. 내 이름은 홍길동인데 로그인 하니까 정모 씨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는 강남구에 임대주택이 없는데 강남구에 여러 채 임대주택이 있는 정보가 뜨기도 했답니다. 보시니까 자진신고를 한 걸 보니까 단속 대상이 되신 분 같아요. 자진신고를 여러 건을 하신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남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국토부에서도 이 사실을 듣고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접속자 수가 몰려서 장애가 발생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은 추후 조사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요. 렌트홈에 당분간 접속하지 말아달라. 이런 간단한 안내나 주의도 하지 않고 오후 5시경 정상화됐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발표를 짤막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시죠. 오후 10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되었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과 본인의 계정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자진신고 대상자이셨나 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진신고한 내역이 그대로 뜨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보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세입자 정보까지 다 유출이 된 거고요. 자, 국토부가 이날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았으려면 렌트홈 접속을 일단 닫아버리거나 폐쇄를 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를 더 키운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자, 급기야 렌트홈을 못 믿는 임대사업자들이 구청으로 대거 몰려가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기사의 사진처럼 평소에는 한산했던 구청이 자진신고 민원으로 대기인이 120명까지 늘어난 것이죠. 이게 이제 19일 장면인데요. 18일에는 대기 인원이 200명을 넘기도 했답니다. 자진신고를 렌트홈에 진행하며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렌트홈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만약 자진신고를 렌트홈으로 진행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보고 그 자료를 삭제했다. 그렇게 해서 자진신고 미신고자로 내가 분류가 됐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16일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렌트홈 오류는 12일 오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다. 지금 모두 해결됐다. 렌트홈 공인인증서 인증이 안 되면 로그인도 비롯해 작업 저장도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노출 상황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알려주고 이번 주 내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번 주가 지금 일요일이죠. 바로 이번 주예요.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렌통 시스템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 발표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 및 수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예요. 그리고 만약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피해자가 된다면 집단 소송도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요새 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사이트, 게다가 이런 신고 내역을 통해서 고액의 과태료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었고요. 또 타인에 의해 삭제가 되었거나 잘못 이용이 되었을 시에는 억울한 과태료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국토부는 단순히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서 발생했다, 이런 해프닝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의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무리한 법률 적용 및 이번 렌트홈 정보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이번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는 전면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네이버 자진신고 카페에서는 여러 임대사업자분들이 힘을 모아 공익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방문을 해서 여기 링크를 아래에 달아 놓을 테니까 글을 읽어보시고요. 공익감사 청구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가만히 그냥 먼 산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기만 하는 임대사업자분들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곧 집으로 과태료 500만 원 또는 3천만 원이 날아갈 거예요. 모든 임대사업자분들이 동참하시고 공익감사 청구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청구인 연명부예요. 여기다가 자필로 모든 정보를 적으시고 끝에 이름하고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 성인들을 받을 때 직업의 회사원 땡땡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회사원 이런 식으로 다 적으셔야 됩니다. 성인이면은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자필로 다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이름하고 날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요 연명부는 감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취합하는 것도 이제 자진신고에 변호사님이 직접 취합을 하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청구인 연명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임대사업자분들 힘을 합쳐서 이번 자진신고, 국토부 자진신고를 꼭 막아내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